자, 지금부터 항온 항습기 냉방 부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10월 7일 정도에 이제 대구에 있는 이스카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 업체에서 요구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뭐 이런 것들 인체 현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 발열, 동력 발열, 그 다음에 에어 1, 2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뭐 배기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이게 도출되었는지, 그 다음에 열 통과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게 발주처에서 두산에서 발주했지 그쪽에서 이게 이스카 업체에 이제 공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항온 항습기 냉방 부하 이런 건데 이거는 가습은 하지 않고 습도를 실내 습도를 24도씨에다가 그 다음에 40%의 습도를 맞춰라. 그렇기 때문에 가습은 할 필요 없고 더 늘어뜨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습기가 필요한 거 제습. 그래서 지금 뭐 장비가 내일 모레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 업체에서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거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KDS 공기조화 부하 계산 설계 기준이라고 Korean Design Standard라고 이게 국가 건설 기준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KS 규격에서 찾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원래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설비 협회에서 이게 저 미국에서는 애슈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표준이 나온 걸 한국에서 어떤 번역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하튼 공기조화 부하 계산 부하 로드입니다. 로드 에어 컨디셔닝 로드 계산 설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나왔고 부하 계산의 종류 여기 보면은 공기조화 공조라 그러는데 부하는 실내에서 목표로 하는 온도, 습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냉각, 가열, 감습, 가습 및 환기 등에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난방부하와 냉방부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냉방부하 전체가 있고 난방부하를 구하는 게 이게 전체 이게 목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용량을 항온 항습기 용량을 이제 선정하는 것입니다. 용량은 보니까 뭐 ORT 이렇게 있고 냉동톤이라고 이렇게 해서 냉방 능력을 나타낸 것 같은데 난방부하가 냉방부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부하 계산법은 굳이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추결 계산법 뭐 TD, TA 뭐 TFM, CLTD, SCL, CLF법, 뭐 RTS법이 있는데 자, 계산 방법은 대부분 다 이게 수계산으로 하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거 CLTD는 수계산, 이 계산기를 갖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벽체 열취도가 높고, 그 다음 냉방부하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 정확도는 5개 아주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요걸로 많이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쿨링 로드 CLTD는 쿨링 그 다음에 로드 그 다음에 temperature 그 다음에 difference라고 이렇게 해서 냉방부하 온도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SCL은 뒤에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조부하의 종류 해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부하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조명으로 인한 부하도 있고, 그 다음 인체로 인한 부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하, 혹은 동력 부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런 부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열전달, 열전도, 열전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아마 전체 투과하는 거는 열투과도라는 게 있습니다. 열투과도, 투과도라는 게 관류율, 열투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열전도 계수에다가 면적을 나누면은 열 저항이 나오고, 저항. 그러면 이게 단위는 뭐냐면은 와트 퍼 미터 K니까 미터 제곱 세제곱 K네. K. 그 다음에 이거는 와트,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걸 이제 나눠 버리면은 제곱이네, 제곱. 그렇지. 이걸 나눠 버리면은 이제 열투과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저항을 나눠 버리면은 이제 열투과율이 나온다는.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약간 헤맸는데, 자, 와트 미터 제곱 K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듯이 와트는 뭐 줄 per sec, 그 다음에 1 칼로리는 4.2 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열량, 에너지 개념이고, 요 시간의 개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고, 예전에 했는 것들이 여기 있네.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유리면 투과하는 거, 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서 유리면을 투과하는 거, 일사 착유리, 이거는 현열하고 잡열이 있는데, 현열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열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고, 잡열은 어떤 상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뭐 액상에서 고상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얼음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열을 온도했을 때는 계속 열을 가하더라도 온도는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게 잡열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잡열과 현열을 동시에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방 부하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벽체지. 유리의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일사, 지붕, 외벽, 유리 같은 경우에는 현열을 하고 그다음 냉방부하, 난방부하를 모두 구해야 된다는 거고, 주위와의 온도차, 외기와의 온도차의 이 전도열은 지붕도 되고 외벽이 되고 유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현열만 온도를 존재하고 냉방부하, 난방부하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 인접실 코어와의 온도차의 전도열, 내벽 칸막이, 바닥, 천장 이런 것들이 이제 현열이고 냉방부와 난방부와. 자, 침입 공기, 내부로 침입하는 공기죠. 그래서 샤시라든지 문으로 침입하는 틈새 바람 이런 것들은 현열이고, 잡열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침입 공기. 침입 공기에 잡열이 있나? 오더라 온도가 안 변한다. 요거하고 온도 습도는 비공조인가? 영역으로 침입하는 틈새 바람, 문, 개구부, 틈새부, 틈새, 이거는 모두 다 이렇게 다 하고, 내부 발열 같은 경우에는 조명에 의한 발열도 있고 인체에 의한 발열도 있고 기기에 대한 발열도 있습니다. 자, 조명기구는 현열, 냉방부하, 그다음 인체는 현열과 잡열이 모두 존재하고 냉방부하를 하는데 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은 이것도 냉방부하, 난방부하는 필요 없네. 그 다음 기기 발열은 실내 기기, 이것도 이제 냉방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외기 온도 습도는 외기를 실내 상태와 같게 하는데 필요한 열량 하면은 잡열, 현열이 다 필요하고 냉방부와 난방부와 다 필요합니다. 덕터, 팬이라든지 공조기기는 현열, 그 다음에 냉방, 난방부가 필요하다. 배관 펌프, 이것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냉동공조 이게 항온항습을 설치한다는 것은 딱 정답이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의 상태를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내 부하, 유리면 부하, 구조체 부하, 비공조실, 투섭 부하, 틈새 바람, 실내 있고, 장치 부하는 송풍기 부하, 외기 부하, 제열 부하, 덕터 통과 열 부하는 여름 부하, 펌프 부하, 배관 통과 부하가 있고, 부하 계산의 절차는 자, 그림 1-4 1과 같이 순서로 구하나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에너지 전략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RTS법을 구한다. 이거는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는 Radiant Time Series 법을 통해서 하고, 국내에서 인정된 계산법. 자, 손실, 외기 부하, 반송 계통의 송풍기, 덕트 내부의 열, 냉난방부를 산출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공조 부하의 계산 순서는 어디서부터 가야 되지? 여기부터 해볼까? 열 취득하고 열 손실한다. 열을 손실하면은 올려되고 취득하면은 내려줘야 되고, 실외에서 유입열, 유출열, 실내 발생열, 동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유출열, 밖에서 빠져나가는 거 유입열. 그래서 열 부하가 발생하고 건축물에 체결된 복사열,
또 있네. 복사열은 열부하로 하고 연속 운전하면은 연속 운전했을 때 냉난방 구하로 하고 간을 운전했을 때는 제거 열량, 예열, 축열 부하가 있고 그다음 외기 부하, 송풍기, 덕트에서의 열 이렇게 해서 냉방 부하로 구하고 그다음 기관 전시가의 합계 그다음에 단독실, 공기, 공조기 부하 그다음에 다수실 있으면 장치 부하, 다른 방의 난부하, 여름 부하, 뭐 배관 펌프의 열 축조열의 유무 이런 형태로 하는구나. 아직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공조 조닝이라는데 조닝은 뭔 뜻일까? 조닝, 존의 이거구나. 이거는 사우스가 있고 이스트가 있고 노스가 있고 웨스트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외기 온습도 기준, TAC 2.5 엄밀한 조건은 TAC 1% 적용한다. 냉난방 부하 계산할 때는 건축물 전체의 냉방 부하는 외기 조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매 시간별 변동한다. 따라서 시간대별로 계산한 후 최대 부하를 결정한다. 아하, 그렇구나. 냉방 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대별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유리면에서의 열부하 지금 여기서는 이제 유리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면이 없기 때문에 했고 냉방 부하 하면은 요걸 하나만 자세히 보면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방 부하 여기에서 유리면을 통해서 유리면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달되는 나가는 이런 것들 부하를 이야기합니다. 관류 열취득은 Q, GC 관류 열취득 와트는 U 열통과율 아하 이거나 제곱 K 에다가 이제 면적 곱하기 냉방 부하 온도차 CLTD 요걸 이렇게 곱하면 되는구나. 일사열취득도 보면은 일사 냉방 부하 SC 냉방 부하 제곱분의 와트구나. 이거는 뭐 칼로리 퍼 뭐 아워 미터 제곱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네. 킬로칼로리. 차폐기에서도 있고 내병 유리로 낼 열부하는 이것도 12가율은 반드시 곱하는구나.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온도차. 앞에 이야기했지 12가율은 열전도 개수만 알고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을 알면은 열 저항 개수가 되는데 와트 퍼 미터 K 미터 삼성이 나오는데 K 와트 그럼 내가 생각한 거 좀 다르네. 여하튼 열 통과율은 와트 제곱 K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뭘 곱하지? 여하튼 요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 외벽과 지붕을 통과하는 침입한 냉방부의 다음 시기에 의한다. 열 통과율
자, 열통과율 같은 경우에는 와트 퍼 미터 제곱 K인데 열전달율 벽체의 실내측 실외측 표면의 알파 1 I 알파 0 공기층의 열전달율 공기층 여기에 있나? 공기층 A 구조체 재료 암다원 구제초 각 두께 밀리미터 그래서 U는 1 아하 똑같네. 알파 I 분의 1 플러스 A 구조체 에어층 air 그 다음에 C는 뭐야? 있고 그 다음에 람다 1은 이제 구조체 재료의 그 다음에 D1 통과율 이런 뜻이구나. D1은 두께 그렇지. 열 저항 K 분의 두께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터 제곱 K 와트가 되는 거예요. 벽체 두께 면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맞네. 이것도 맞네. 이렇게 해서 쭉 더하는 걸로 돼 있구나. 그러면은 전체 이제 거꾸로니까 맞네. 이게 보면은 열 전달률 맞는데 이거 두께를 해서 하고 나오고 이거 이래도 보면 안 되는데 열전도율 맞네. 열전도율에서 두께를 나누는 거지. 열전도 개수 와트 퍼 미터 K.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네. 웨브로트 열 부하 계산식은 냉방 부하 온도차 CLTD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요거 똑같네. 부하식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벽체 면적 A 그 다음에 U 곱하기 온도차 CLTD 곱하기 하면은 뭐 냉방부하 혹은 난방부하가 나오네. 외벽 동서남북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칸막이 부하도 똑같고 틈새 바람에 의한
취득 열량. 이걸 한번 볼까? 틈새 바람의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의 취득 열량.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 될 수 있겠네. 취득 열량은 QIS하고 QIL. 틈새 바람에 의한 현열 취득 열량 혹은 틈새 바람에 의한 latent 잠열 취득 열량은 요 와트네. 와트.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와트이기 때문에 QIS는 low CP분의 Q가 뭐야? 풍량이네. 그 다음에 T0 TI. 와트가 될 수 있는 틈새 풍량 그램 퍼 세크 리터 퍼 세크구나. 실내 온도, 실외 온도, 실내 절대 습도, 절대 습도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게 잠열이기 때문에 실내 절대 습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절대 습도구나. 실외 절대 습도. 에어라는 게 절대 습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빼면은 틈새 취득 열량, low 밀도, Q는 틈새 풍량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 R은 뭐야? 물의 정발 잠열. 0도씨에서 물의 정발 잠열은 2.501 킬로줄 퍼 킬로그램. 2501 줄 퍼 그램이구나. 줄 퍼 그램. 2점인데 2501 줄 퍼 그램. 건공기의 정압 비열 뭐 이런 게 있는데 정압 비열이구나. 정압 비열. 킬로 줄 퍼 그램 도시 도케이 1. 이거는 물의 절대 습도를 나타내는 거구나. 절대 습도를 나타내나? 절대 습도? 여하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풍량 계산 형식은 틈새 바람. 미터 퍼 세크 나오고, 창의 주변 길이는 1m당 침입 공기량 이렇게 하고, 동절기 입구도의 개폐로 인한 인해 들어가는 틈새 바람의 양.
자, 요걸 잠시 녹화를 잠시 고구마를 하고 있는데 밖에 장모님께서 이게 저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소리 들리네. 이제 조명에 의한 부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명. 여기 조명 발열이 있네. 조명은 조명기구로부터 취등 열량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백열등은 조명기구의 총 와트 조명기구가 몇 와트 몇 와트짜리 있다. 80와트면은 조명의 점등률 그냥 와트가 되네 이게. 부하 열부하가 돼 버리는구나. 형광등은 안전기가 실려 있는 거는 W 와트 뭐 점등률 1.2 안전기가 실려 있을 때 발열량 20%가 안전기의 발열량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하고 실내 기구 및 전동 기구. 실내 기구에 커피포트, TV, 뭐 복사기, 오해기가 있으면은 발열 원인으로 이를 냉방부하에 가산한다. 전동기기 실내에서 운전되는 전동기에 의한 기계에서의 발열량 QE 와트는 현 열량으로 나타내며 설치 위치 또는 동시 사용률에 따라 취등 열량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인체에서의 발생하는 열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24도 그랬으니까 80 정도다. 레스토랑 86, 134. 이게 현열이고 요거는 잠열. 좀 수치가 좀 작게 나오네. 86, 134 하라는 게 맞겠네. 여기서는 지금 80하고 85로 했네. 그러면은 다소 와트구나. 와트. 인이구나. 와트는 줄 퍼 세컨드. 이걸 킬로 칼로리 퍼 H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까? 86 줄 퍼 세컨다. 그러면은 86 줄 그 다음에 1하고 칼로리는 4.2줄 1칼로리. 그 다음에 시간이 S 하면은 3600초 S 시간. 그러면은 86 곱하기 4.21 곱하기 3600초 하면은 여기서 칼로리 per hour가 나오겠네.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 곱하기 3600 나누기 4.2
이거는 뭐 7,000 자 7,314.3 칼로리 per h가 나옵니다. 요걸 킬로칼로리 하면은 73.7 킬로 칼로리 per h. 그러네. 86이라 그러면 그렇고 134는 어떻게 되지? 134는 4.2분의 1 곱하기 3600는 134 곱하기 3600 나누기 4.2 114,857 칼로리 per 시간이네. 그러면은 114.9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나온다. 이 정도 나오겠는데. 잠열. 그 다음에 이거는 현열 86 하면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구나. 여자는 85%, 어린이는 75%지. 그럼 너무 좀 낮게 한 거. 현열은 좀 높고 80이면은 그 다음에 잠열은 좀 낮게 했다. 오케이. 이거야 뭐 지금 현열 인체 발생 열량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았습니다. 그 다음 외기부하. 자, 외기부하도 전부 와트로 킬로칼로리 per 이거는 뭐 줄 per second니까 다 환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1.2 QI 외기량 리트 per 세크. 그 다음에 엔탈피가 뭐지? 킬로줄 per 킬로그램. 중량당 열량.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미터, 어떤 미터 세제곱 S 킬로줄 킬로그램. 이거 뭐가 되지? 와트 돼야 되잖아. 와트 줄은 FS 아니야. 킬로그램 미터. 줄이 있는데 이게 와트인데 이건 뭐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여하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장치 부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 부하는 장치 부하
실내 현열 부하, 실내 잠열 부하, 외기 부하, 덕트에 의한 열 부하, 송풍기 부하, 제열 부하. 이걸 다 합치는구나. 여하튼 뭐 다 합쳐서 장치 부하를 현열과 잠열로 구분해서 하면 된다. 자, 장치 부하는 여기서 뭐 와트는 로 CP 뭐 델타 T 아니야. 이거는 요 델타 T 온도 차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L분의 S. 시간을 해야 와트 나오는데 보냈다 그러네. 이해를 구한다. low CP 공기 밀도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 low CP는 줄 킬로줄 킬로그램 K. 그 다음 온도는 K. 킬로그램 K 줄 킬로줄. 네, 킬로줄이 나온다. 식사하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이게 따로 녹음이 되나? 여하튼 anyway 여기에서 한번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안경을 바꿔 끼고 안경을 좀 닦아야 되겠네. 이런 시기라는 게 참 전부 다 뭐 냉동 부하든 난방 부하든 전부 다 와트로 표기하는구나. 부하 에너지 개념이지. 자, 그 다음에 난방 부하 계산 유리면 똑같고 구조체 뭐 외벽 지붕 뭐 똑같습니다. 이게 열 통과율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온도차. 그 다음에 이것도 내부 칸막이 부하 이것도 똑같고 틈새 바람 부하 똑같고 외기 부하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부하별 계통 여름 부하 장치 배관이고 그 다음 배관의 통과 열 통과는 이게 이게 뭐지 열 손실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구하면 되겠네. 펌프 부하도 있구나. 펌프 부하도 수량 양정 펌프는 양정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밀도 들어가고 축열 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쭉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 곱하기 1 곱하기 2 이런 것들은 건식 전기 정발 잠열 아니 실내 절대 습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냉방 부하를 11,033 킬로칼로리 per hour
그리고 난방 부하를 킬로칼로리 per hour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은 항원 항습비 보면은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원 항습기가 어디 있냐? 여기 사라졌네. 자 여하튼 여기 보면은 컨설팅에 연료동해서 이거는 했는 거고 공기조와 항원 항습 받은 데이터 이거밖에 없나? 이걸 하는데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조와 관련 이것도 아닌데 저게 있었는데 표가 있었는데 3RT, 5RT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네. 그렇게 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국가건설기준센터 KCSC에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쭉 스탠다드가 쭉 있습니다. 요걸 토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작업을 하면서 했는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로